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적화에 좀 들어가려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Optimization Fundamental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다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 터미널로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터미널로지인데 일단은 1차원, 아주 심플하게 1차원에서 지금 보이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 함수를 함수로 표현되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들이 변하고 있는 사이에서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옵티멀하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미니멈 또는 맥시마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 포인트만 보면 이 두 개가 일단 그래프로만 보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미니멈은 당연히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언론의 영역 전체에서의 가장 작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컬 미니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로컬 미니멈은 뭐냐면 조금은 정의가 모호할 수 있으나 여기에 근처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선에서 근처에 있는 값보다 로컬하게 가장 작은, 그래서 우리가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미니멈에 대한 이야기고, 맥시마이즈 느낌에서는 여기는 조금 다르게 제가 좀 일부러 이런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운더리에서도 큰 값을 가지면, 맥시멈을 가지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에서 가장 맥시멈 의미에서는 글로벌 맥시멈이 되는 것이고,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 로컬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니멈 또는 맥시멈, 로컬, 글로벌에 대한 것들 어떤 센스를 좀 얻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해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인데 이것을 X of star로 표시를 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캔디데이트에서의 이밸류에이트 값보다 글로벌 옵티멈은 항상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여기는 작거나 같은 건데, 제가 말은 뭐 어떨 때는 작거나 같거나, 그럼 또는 어떨 때는 작거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항상 이 발표 자료에 있는 문자로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뭐 작거나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로컬 옵티멈, 로컬 미니멈의 의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데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 N은 네이버후드에 대한 어떤 표기라고 치면, 여기서 정확하게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는 여기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엄격하게 리거러스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X 틸다가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는 값들에서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X 틸다가 가장 작으면 로컬 미니멈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이해하면서 쓰겠다, 이 정도로만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ptimality condi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주어진 f 또는 여기서는 그냥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죠. 그게 C1 continuous 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는 미분 한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미분하겠죠? 그 값이 0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기울기가 0. 지금 1차원에서만 생각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변수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2차원, 3차원, n차원 공간을 상상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정의를 이해하는 거니까 1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곡선이 있을 때 미분 가능하고, 곡선이 있을 때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당연히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여기서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만약에 X 스타가 로컬 미니멈이면 미분했을 때 그때의 포인트가 기울기가 0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0이면 로컬 미니멈인지 개런티는 못 하겠죠. 왜냐? 로컬 맥시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바운더리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 방향은 로컬 미니멈이면 거기서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포인트를 다 찾아요. 캔디데이트. 그리고 실제로 그 값들을 비교해 보면 그 값들에서 이게 로컬 미니멈인지 로컬 맥시멈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향성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C2 continuous 하다는 것은 미분이 2번 가능하면 이것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수면 그게 볼록한 거니까 로컬 미니멈이긴 한데 very strong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고, 그래서 로컬 미니멈이면 necessary condition이 그 포인트에서는 기울기가 0이다. 하지만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그것이 로컬 미니멈을 개런티하진 않는다. 캔디데이트는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벡스 펑션.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이야기하면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앞으로 자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컨벡스 펑션 볼록 함수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강의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주얼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볼록한 거예요. 볼록한 건데, 볼록한 거를 그냥 말로 우리가 이게 볼록한 거고 이게 볼록한 거고 이게 오목한 거 맞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아니면 또 하나는 차원이 높아질수록 비주얼리 제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x1이 있고 x2라는 두 점의 좌표가 벡터 공간상에 있을 때 세타1, 세타2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조건을 세타1 1이고 둘 다 양수일 경우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쓰고 제가 양수는 엄밀하게 이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건 non 네거티브 한 건데, 제가 그냥 여기서는 엄밀하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문맥상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런 x1이라는 좌표가 있고 x2라는 좌표가 있을 때 두 점에서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이 문제로 돌아오면 여기 x5니까 x2가 있을 때 여기는 A고 여기가 원래 B인데 B가 1-A니까 자동으로 서메이션 1이라는 걸 개런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있지만 A가 이 조건도 성립해야겠죠. 제가 암묵적인 표기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사이에 점이겠죠? 그리고 그 점을 F에 대해서 이밸류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이 방향에서 내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요 fx1과 fx2가 있을 텐데, 이건 y 방향에서 이 점과 어떻게 보면 여기겠죠? 이 점을 y축으로 같은 비율로 a와 1-a, 그리고 y 값은 이거니까 그거에 같은 비율로 인터폴레이션하면 우리가 요거 y 값은 거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록 함수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죠? 맞죠? 아니면 이게 만족하면 그게 볼록 함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포인트가 여긴 거고 요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다 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기가 만족하면 이게 볼록 함수를 정의하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이것이 볼록 함수인지를 보여라 라고 하면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체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주로 다룰 때 생긴 모양이 볼록이면 그냥 일단 볼록이라고 얘기하고 볼록 함수의 성질들을 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저희가 그렇게도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록 함수를 좀 다르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볼록 함수죠. 그러면 x가 있고 y가 있고 그것을 이밸류를 하면 f of x, f of y가 있을 텐데, 요 점에서의 접선을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치면은 x는 y는 이거겠죠. 그리고 동시에 슬롭은 f의 x에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y를 넣으면 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요거고, 맞죠? 그리고 이 y의 이밸류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록 함수이면 이게 만족을 합니다. 맞죠? 이걸 정리를 좀 하면 다 양수라고 치면 fy에 f의 x에 그냥 일단은
이렇다고 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거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보다 항상 이렇게 큰 거죠. 왜? 볼록 함수니까. 그래서 다 같은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들도 많이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에 관한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그것을 수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형태의 꼴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제가 예시를 먼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가 우리가 티피컬하게 보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보면 될 텐데, 일단 뭔가를 미니마이즈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를 미니마이즈 하니까 이건 오브젝티브 펑션 또는 그 목적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디시전 베리어블이나 언넌 또는 바꿔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x 오브 1, x 오브 2. 두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둘 다 양수여야 되고 x2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1 플러스 x2가 이런 이 부분은 x1, x2가 컨스트레인트가 없이 마음대로 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오브 1과 x 오브 2가 어떤 특정한 영역 내에서만 존재하는 캔디데이트. 거기서 이 목적 함수의 미니멈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건 예시를 든 겁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인지,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인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뭐가 있으면 그 디시전 베리어블들이 존재하는 영역들이 뭔지에 대해서 constraint 또는 subject to 해서 그것을 표기를 합니다. 가장 제너럴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장 제너럴하게.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x는 여기서 디자인 베리어블 또는 디시전 베리어블인데, 한 개면 스칼라가 될 테고 여러 개면 이렇게 칼럼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멀티베리엇이라서. 그렇지만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가 어떤 값들 가지고 거기에 크기를,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함수의 값이 실수로 나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글로벌 옵티멈에 대한 것, 로컬 옵티멈 또는 미니멈에 대한 것들은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네거티브 널 폼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에서 조금 더 내로 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 여전히 f of x가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럼 우리가 constraint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x가 어떤 함수 g of x가 있고 h of x가 있어서 그것이 0보다 같거나 작고, 또는 h of x가 그 0과 같을 것을 만족하는 x가 캔디데이트인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만 바꿔가면서 f를 이밸류에이트하고 그 중에 가장 미니멈을 뽑는 게 일반적으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그래서 요거를 네거티브 널 폼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익스프레션이라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예시를 보면 여기는 inequality constraint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equality constraint는 없죠.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하게는 이 두 개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첫 번째 스탠다드 폼이고 캐노니컬 폼이고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처음 전체를 봤을 때 차이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하고 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노티스를 해야 되는 게, 여기가 f of x였는데 c 트랜스포즈 x, 이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1, c2 그냥 두 개로만 하면 x가 x1, x2 이렇게 두 개의 디시전 베리어블이 있었을 때 저는 통일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칼럼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c 트랜스포즈 x는 c1, c2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c1, x1 플러스 c2,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x of 1과 x of 2가 디시전 베리어블 또는 디자인 베리어블인데 거기 앞에 있는 C1, C2가 코이피션트가 되는 거고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C1, C2는 주어지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목적 함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거고 여기가 달라지는데 AX는 또 뭐냐? 우리가 이걸 행렬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돌아가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예시에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x1, x2고 1, 1, 그 다음 0, 1, 2, 1.5,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이퀄도 좋고 인이퀄리도 좋은데 전부 다 선형식으로 리니어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A, X, B 해서 이런 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행렬 또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mplified Representa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역시 또 칼럼입니다. 벡터와 벡터의 크기를 이건 엉터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벡터의 크기는 놈이라는 걸 정해야 되고 놈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벡터와 벡터를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엘리먼트 와이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크기를 비교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형대수에서 쓰는 노테이션과는 조금 다르게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도 엘리먼트 와이즈로 크기를 비교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걸 만족하는 X 또는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X 이렇게 해서 어떤 건 스탠다드 이쪽은 캐노니컬 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분해서 바라보고 표현한다 정도만 보시고 제가 추후에 스탠다드 폼과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텐데 제가 손으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런 많은 푸는 알고리즘들을 저랑 또 계속 쭉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어프로치는 일단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스터디하기 전에 우리가 컴퓨터 이제 여기서는 뉴메리컬 솔버겠죠. 주로 저는 이걸 다 파이썬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원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매틀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번 다 통일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Many Numerical Solver에서의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럼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또 뭐냐? 제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따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오브젝티브 펑션 그 다음 컨스트레인트가 전부 다 리니어 레프레젠테이션일 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는 것처럼 이런 거죠. 전부 다 행렬과 칼럼 벡터의 곱으로 다 표현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선형인 거죠. C 트랜스포즈 X. 그 다음 AX는 B의 이퀄일 수도 있고 부등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 X가 로얼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의 어떤 영역에 제한이 되어 있을 때를 다 모든 컨스트레인트와 모든 오브젝티브 펑션을 선형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선형적인 넌리니어한 관계도 있고 선형적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제한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제가 예제도 추후에 다루겠지만 정말로 많은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떻게 represent 되는지만 눈에 익숙해지면 충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티저 프로그래밍 역시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그럼 인티저는 뭐냐? 정수죠. 그럼 뭐가 정수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요것만 보면 그대로 리니어 프로그래밍입니다. 추가된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디자인 베리어블 또는 디시전 베리어블 X가 컨티뉴어스한 실수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인티저라는 거죠. 정수라는 겁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연속적이 아니니까 뭔가 좀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는 이제 제가 인티저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또 따로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는 토픽으로 또 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인티저 프로그래밍, 리니어 프로그래밍 플러스 관심 있는 디시전 베리어블 x가 전부 다 정수인 것만 다루는구나. 그럼 왜 이게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의 양을 옵티마이즈 한다. 그러면 그 물은 컨티뉴어스 하죠. 물의 양은. 그런데 어떤 물건의 개수를 최적화한다. 그럼 물건은 하나, 둘, 셋 연속적일 수가 없죠. 어떤 엔터티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래서 디스크리트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인티저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티저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의와 꼴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보는 것처럼 믹스드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이거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디시전 베리어블, 디자인 베리어블의 일부는 컨티뉴어스하고 일부는 디스크리트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x와 여기서는 x와 g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달라진 점은 이거죠. 예, 그래서 믹스드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어떻게 보면 이거 믹스드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리니어 프로그래밍도 다룰 수 있고 인티저 프로그래밍도 바꿀 수 있는 게 제너럴한 좀 더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티저 프로그래밍인데 바이너리가 붙었습니다. 그럼 일단 뭘까요? 인티저라는 것은 0, 1, 2, 3, 4인데 바이너리니까 인티저가 0과 1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만 보면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디시전 베리어블이 0과 1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바이너리 디시전이겠죠? True and false. Yes or no. Go or no go. 여러분들이 뭘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중에 가장 심플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0 아니면 1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자, 쉬워 보입니다. 제가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래밍의 예시들을 들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활용하고 유용합니다. 그건 제가 다양한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쿼드래틱이니까 제곱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칼라에서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했는데 이제는 이 x가 n 값이 하나가 아니라 칼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쿼드래틱은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까지 포함해서 상상 그 1차항까지 그러면 x 트랜스포즈 hx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x 트랜스포즈 x는 h가 없으면 뭐 그냥 두 개로만 할게요. 이러니까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니까 역시 x 트랜스포즈 x는 칼럼일 때 트랜스포즈를 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제곱해서 더하는구나. 우리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h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여기에 뭐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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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21, h2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행위요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풀어보면 x1 제곱이 나오고 x2 제곱이 나오고 x1, x2가 나올 겁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제곱이 되게 하는 걸 엘리먼트를 다 모은 거니까 그러면 h11이 여기 들어오고 h1, 22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는 h11, 2 플러스 h21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맞죠?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2분의 1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분을 했을 때 제곱이 내려와서 상수가 2분의 1과 2를 곱해서 1이 만들어지게 뭐 그냥 계산상의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2분의 1을 넣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디파인을 했는지만 체크업을 하면 되는 거라서 쿼드레틱 폼에서 여기 2분의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솔버에서는 2분의 1을 스탠다드 폼으로 차용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쿼드레틱 프로그래밍 되고 나머지는 똑같고 그러면 이거는 리니어가 아니에요. 쿼드레틱 프로그래밍은 리니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2차원이니까 컨벡스이긴 해요. 됐죠? 컨벡스 프로블럼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컨벡스인가요? 직선도 컨벡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크거나 같은 건데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리니어 프로그래밍, 쿼드레틱 프로그래밍은 모두 다 컨벡스입니다. 됐죠? 하지만 인티저 프로그램이 있었죠? 믹스트 리니어 인티저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것들은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라 디스크리트하게 연속적인 그 x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건 컨벡스가 아닙니다. 됐죠?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꼴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모델링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이고 좀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제가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 모델링함에 있어서 커먼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테크닉들이. 그래서 여기를 한번 소개를 할 텐데,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예시들을, 이그젬플을 이렇게 풀다가 이런 기법들이 있으면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일단 초반부에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것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에 문제를 풀 때, 예시를 풀 때 다시 한번 제가 어떠한 커먼한 모델링 기법들이 사용되었는지 언급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먼 테크닉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이렇게 와닿진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쭉 정리된 걸 한번 같이 훑어보시고 기억에 두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공부를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와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퀄리티에서 이니퀄리티 이건 무슨 얘기냐? 컨스트레인트에서 뭐 스탠다드 폼과 뭐 캐노니컬 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이퀄리티를 쓰고 어떨 때는 이니퀄리티를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으면 이퀄리티죠. 근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쓸 수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어지는 뉴메리컬 컴퓨테이셔널 솔버가 이퀄리티를 핸들할 수 없다면 만약에 지금 왜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inequality constraint만 써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and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0일 때만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퀴벌런트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퀄리티에서 인이퀄리티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야기하면서 맥시마이즈 할 때도 있고 뭐 미니마이즈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목에서 보면 만약 주어진 문제가 맥스 문제라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걸 미니마이즈 시키면 되죠. 또는 역수를 취해서 미니멈을 하면 같은 겁니다. 됐죠? 자, 이 경우는 그럼 이 뜻은 무엇이냐?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로 주어진 문제는 뭐를 맥시마이즈 하라는 문제도 있을 테고 뭘 미니마이즈 하라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모델링을 할 때는 주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쓰겠습니다. 이건 그냥 프레퍼런스예요. 근데 주로 미니마이제이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x의 어떤 캔디데이시 f of x가 0이 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업을 해야 돼요. 0이라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면 두 번째 거는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요것과 요거의 그 미묘한 차이는 뭐냐 하면, 이건 사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비선형적으로 매핑을 한 거기 때문에, 원 오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비선형적인 매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코션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편한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게 캐노니컬하고 뭐 스탠다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유일한 차이는 요 부분이냐 요 부분이냐예요. 요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inequality constraint이 있고 이쪽은 equality constraint인데,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공부할 때 상당히 신기했어요. 이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제너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행렬과 칼럼 벡터로 했는데, 그냥 실수로 생각을 해보면 AX가 실수 맞게요. 그럼 여기는 AX 대는 B. 제가 조금 더 일단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1차원이니까 이게 B라고 칠게요. 그럼 AX는 항상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AX가 이제 쭉 갈 수 있지만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AX가 B보다 항상 작다는 뜻은 이만큼의 오메가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양수인 오메가가. 여기 중요한 겁니다. 양수인 오메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AX 플러스 오메가가 B와 같고 오메가는 양수여야 되죠. 됐죠? 그러면 요거를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큰 A 프라임, 이걸 큰 X 프라임. 꼴은 AX는 B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이게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inequality로 표현된 것도 equa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ecision variable이 더 추가됐죠? 당연히 추가됐죠. 프리런치는 없습니다. 그걸 좀 더 제너럴하게 AX, B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제너럴하게 표현하면, 자, 이 개념이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오메가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베리어블 기존에 있고 더 추가로 뭔가 변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니죠. 양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슬랙 베리어블. 근데 재밌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그래서 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부등식이 있어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캐노니컬 폼을 스탠다드 폼으로 또는 inequality를 equality로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거의 펀더멘탈한 키 아이디어는 항상 양수인 슬랙 베리어블을 새롭게 추가하면 된다. 네, 요런 예시가 저희가 추후에 다른 뒷강의에서 예시 문제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디스크릿에서 바이너리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이런 거라고 해보죠. 뭐 여기가 x가 이제 디스크릿 하니까 연속 함수는 아니에요. 뭐 어떤 예시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다고 치죠. 그럼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중에 하나.
그러면 A를 뽑거나 B를 뭐 이렇게 D1, D2, D3로 할게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 디스크리트한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1, 2, 3으로 표기를 해서 1, 2, 3인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푸는 거죠. 됐나요? 인티저 프로그램에 1, 2, 3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이너리로 문제를 변환시켜서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죠. y는 새롭게 여기서는 바이너리 0과 1만 가질 수 있고 됐죠? 그 다음 D1, D2, D3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니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0, 0, 1, 1, 0, 1, 0, 1, 0, 0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게 좀 특수한 게 0과 1만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리니어하게 표현이, 요건 리니어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만약 첫 번째를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하면 1, 0, 0인 거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 텀들이 다 날아가고 결국은 D1 곱하기 1이니까 X는 D1입니다. 다르게 두 번째만 선택을 하면 다 0이고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니까 날아가서 X는 D2가 됩니다. 자, 됐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X라는 것이 숫자로 인티저로 하면 1, 2, 3이니까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는 1개예요. 근데 우리가 바이너리로 바뀌면서 지금 여기 디시전 베리어블이 3개가 됐습니다. 그럼 왜 굳이 디시전 베리어블의 개수를 늘려 문제의 복잡도를 높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푸느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0과 1만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스크리트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래밍으로 변환을 해서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램을 푸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요게 재밌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좀 눈으로 좀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가능한 이유는 y가 0 또는 1이라는 두 개의 바이너리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리트랑 비슷한데 우리가 로지컬 또는 불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쓸게요. PQ가 있고 여기에다가 AND로 할게요. 그럼 이게 뭐 true, false, true, 다시 하겠습니다. false고, false, true, false, true일 때 AND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false고, AND는 이것도 false고, 이것도 false고, 이때만 true고, 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이거를 동일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0, 0, 0, 1, 1, 0, 1, 1, 0, 그 다음 0, 0, AND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금 불리언 또는 로지컬 연산을 0과 1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 AND 연산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회로로 표현을 하면 AND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P고 이게 Q예요. false면 열려 있는 거고 true면 닫혀 있는 겁니다. 근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닫혀 있어야지만 연결이 되겠죠. 나머지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 false가 됩니다. 됐고 또 OR은 이렇게 되겠죠. PQ가 있고 뭐 여기도 01로 그냥 하겠습니다. 00, 01, 10, 11일 때 OR은 0, 1, 1, 1이죠. 하나라도 1이면 1입니다. 회로로 보면 병렬 연결이겠죠? 하나라도 닫히면 패스가 연결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닫혀 있어도. 자, 그래서 이게 OR인 거고, 지금 논리 연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만 보면 논리 연산을 바이너리 인티저 0과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D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면
이걸 다 곱해보면, 그래서 요렇게. 됐죠?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곱하면 둘 다 1일 때만 1입니다. AND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또 다시 바이너리 인티저일 때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데 OR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OR은 둘 다 00이면 0이죠. 하나라도 1이면 1, 둘 다 1이면 2.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OR인 거죠. 1, 1이면 2니까 1보다 크니까 yes인 거죠. 자, 트릭입니다. 0과 1을 가질 때, 바이너리 인티저일 때는 AND는 곱하기로, OR은 더하기로. 이거를 논리 연산에서 수식으로 옮겨올 수 있는 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최적화 문제에 논리 연산이 들어간다.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x1, x2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AND, OR 뭐 이런 논리적인 연산을 여기서 뭐 곱하기 더하기로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constraint가 우리가 최적화에서는 constraint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un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 또는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경우만 봐도 constraint가 있는 경우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constraint를 없애고 싶어요. 어떠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constraint가 있는데 어떻게 없애지? 그거를 constraint를 objective function에 embedding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듣기 전에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constraint를 등호로 표현할 수 있고 inequality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으면 등호부터 먼저 보죠. 같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입니다. 여기. h of x를 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겠죠. 그걸 지금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예를 들면 그걸 최소화하면 여기도 최소화해야 돼. 오브젝트 펑션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문제에서 이것도 최소화를 시킬 겁니다.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이 값이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reinforce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게 되면 h of x가 0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0이 될 개런티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h of x는 0이 되게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의 오브젝티브 펑션의 방향성이 그런 거니까.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게 아주 일반적인 트릭입니다. 제곱을 해서 그것을 미니마이제이션을 또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에 또 다른 텀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개런티 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이게 h of x가 0 근처에 다가가려고 할 텐데 아니면 다가가게 하고 그게 아니면 계속 패널라이징을 하는 거죠. 패널라이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건 또 어떻게 풀지? g of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어요.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max 0이랑 g of x를 비교를 합니다. 뭐 일단은 이게 왜 이런지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이걸 또 제곱해서 0으로 푸시를 할 거예요. 자 만약에 g of x가 양수다. 그러면 0이랑 양수랑 비교해서 양수가 더 크죠? 걔를 제곱해서 푸시를 하니까 그 양수가 점점 작은 값으로 0으로 푸시를 할 거기 때문에 g of x가 거의 0이 될 겁니다. 제가 0이라고 말 안 했어요. 0으로 가게 푸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g of x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0과 음수를 비교했을 때 max는 0이니까 0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 of x는 0보다 작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g of x가 음수이기만
음수거나 non positive하게만 가게 하는 때는 이러한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이걸 배울 때 이걸 공부할 때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는 옵티마이제이션 티피컬한 방법입니다. 컨스트레인트 된 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펑션 안으로 인베딩을 시켜서 unconstrained problem으로 만드는, 됐죠? 그리고 당연히 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마다의 웨이팅 팩터는 다르겠죠. 그거는 유저 디파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패널라이징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멀티 오브젝티브 펑션인 거죠. 오브젝티브 펑션의 텀이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멀티 오브젝티브 펑션을 푸는 방법이 또 있으면 그걸 공부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가 지금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만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이걸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죠. 웨이트를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밸류가 하나겠죠. 그래서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이 됐습니다. 근데 뭐 말은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징 문제 풀 때는 프랙티컬리 좀 이슈가 있죠. 왜 이슈가 있느냐? 이 오메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각 텀들에 대한 웨이트 또는 임포턴스 거죠. 이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자의 프레퍼런스일 수도 있고 각각의 텀의 임포턴스일 수도 있고, 그걸 반영할 수는 있지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있어서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 두 번째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온도에 해당한, 온도를 레프리젠트 하는 것이고, 이건 압력을 레프리젠트 하는 것이고, 뭐 이거는 뭐 어떤 길이를 레프리젠트 하는 것이고, 유닛이 다르다, 물리량이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 어떻게 노멀라이징을 할 건지.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그 오메가들을 다르게 세팅하면 옵티멀 솔루션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멀티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좋은 그 코에피션트 오메가들을 선정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쉽게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멀티플 오브젝티브 펑션을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바꾸는, 저는 다양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이 경우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여러분 좀 멀리서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쪽에는 컨스트레인트가 없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컨스트레인트가 생겼어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봐야 되고, 갑자기 베타라는 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베타는 뭐지? 자, 이걸 한번,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멀티플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여기서는 F1도 줄이고 싶고 F2도 줄이고 싶고 다 줄이고 싶은 거예요. 컨스트레인트에 이 각각입니다. 각각이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이 높이를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를 뭐 F1, F2 이렇게 치면. 그래서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F들은 베타보다 작아야 돼요. 우리는 이 베타를 계속 미니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여기는 이것들의 맥스가 베타가 되겠죠.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F 중에 맥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들은 사실 이게 여기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왜냐? 맥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가면 얘들도 자꾸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상대적으로. 됐죠? 자, 근데 원래 문제는 이거는 각각도 다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민맥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민맥스 프로블럼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릴렉스해서 이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도 써서 싱글 오브젝티브 펑션, 여기서 키한 아이디어는 베타라는 새로운 베리어블을 도입하고 그거를 컨스트레인트의 어퍼 바운드로 세팅을 하는 거고 그 어퍼 바운드를 줄이는 방향,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면 뭐 일반적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에 사용되는 뭐 터미널로지라든지 뭐 컨벡스 펑션에 대한 것들을 좀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 것을 쭉 나열적으로 제가 여러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실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많이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앞으로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커먼 모델링 테크닉들에 대해서 한번 모아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 문제를 풀 때 그 기법들이 한 번씩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리마인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오브젝티브 펀더멘탈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